독하게 굶다가 결국 폭식으로 무너지거나 살 뺐다가 금방 다시 요요가 온다거나 매년 여름마다 이번엔 진짜 뺀다 다짐만 반복하신 일은 없었나요?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, 왜 다이어트는 항상 끝나지 않고 반복될까에 대해서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해요. 저도 예전엔 완전 그랬어요. 그런데 지금은 다이어트라는 걸 따로 하고 있다는 느낌 없이 지내고 있어요. 오늘 그 과정에서 제가 바꾼 것들, 진짜 도움됐던 것들 가감없이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단기적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로 바꿔보기.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간 확 빼는 다이어트를 그만두시라는 거예요. 대회를 준비하거나 특별한 촬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극단적인 단기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무리해서 참았던 마음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심리, 즉 폭식이나 과식으로 돌아오기 쉽거든요. 예를 들면 가족들과의 기념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이번 휴가 때 워터파크를 놀러 가게 된다든지, 그렇게 급하게 뺄 일이 있을 때 쫄쫄 굶고 급하게 살 뺐다가 크게 요요가 왔던 경험들이요.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지? 부터 돌아보시길 권해요.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목표로 바꾸는 거죠. 저는 체중이 20대부터 단계적으로 찌기 시작해서 뺐다가 쪘다가를 반복했어요. 점점 전고점을 돌파하고 외모와 건강을 잃어가게 되었는데, 더 이상 외모를 잃으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왔어요. 결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걸 보게 되면서 건강을 잃게 되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. 그래서 살을 빼려고 하는 목적을 나를 더 건강하고 자신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중요해요. 그런데 다이어트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리면 그건 이미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상태예요. 마치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해지는 것 같은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.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아끼기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바꾸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. 두 번째, 폭식하는 시간은 다른 즐거움으로 채워보기. 폭식이나 잦은 과식으로 힘드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.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폭식은 대부분 스트레스나 결핍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느낀 건 음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성취감이나 설렘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식탐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취미에 몰입하거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시기에는 확실히 음식 생각이 덜 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과자 같은 군것질 거리를 없애버리고 집에 한번 들어오면 집 앞에 편의점도 안 나가고 버텼어요. 일단 편의점에 가게 되면 수렵 활동을 하듯 먹을 거리를 과하게 사오게 되더라고요. 회식 때도 한계를 정해 놓는 거죠. 딱 이 정도 정량을 정하고 이만큼만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. 그리고 대화를 더 한다던가 잠시 자리를 피하다던가 하면 돌아왔을 때 이미 음식은 다른 사람들이 먹어 치웠거나 식은 상태가 돼서 젓가락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.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지 말고 즐길 것 같으면 피하세요. 만약 요즘 유독 음식에 자꾸 집착하게 된다면 나에게 지금 다른 즐거움이나 목표가 부족한 게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. 식욕을 절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요새는 다이어트 주사제가 매우 잘 나와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졌지만 습관과 식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약을 끊고 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. 세 번째, 운동보다 식습관이 핵심입니다. 운동 안 하면 다시 살찔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근데 사실 일반인 기준으로 운동만으로 뺄 수 있는 열량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. 체중 감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결국 식습관이에요. 그래서 저는 운동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요가나 산책처럼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 정도로도 충분하고요. 헬스나 고강도 운동은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닌 체력이나 근력을 위한 별개의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편해요. 친구들이 운동으로 살 빼려고 하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, 너가 태능 선수촌에 입소한 국가대표처럼 운동할 게 아니면 운동만으로 살 빼는 건 일반인은 매우 어렵다. 그러니까 먹는 걸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.
나도 살을 빼면서 운동량을 계속 늘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가장 조절 가능한 식단 조절로 밀어붙이니까 저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내려갈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죠. 핵심은 딱 하나, 내 몸에 맞는 식사량과 식단을 찾는 것입니다. 네 번째, 배고픔에 익숙해져라.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습관을 말씀드릴게요. 바로 배고픔을 참기 연습이에요. 방법은 간단해요. 배가 고프면 입에 뭘 넣어서 해결한다가 아니라 배가 고프면 내가 입에 넣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입에 넣기로 한 그 음식만 넣는다. 이미 영양 성분과 양이 계산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만 먹어도 과학적으로 건강을 해치지도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.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머리가 핑핑 돌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당장 탕비실이든 편의점이든 달려가서 입에 뭔가를 넣어서 해결해 보고 싶었지만 결국 이것도 연습을 하고 루틴을 만들어내면 살은 정말로 알아서 빠집니다. 그래도 이걸 못 찾겠다면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견과류랑 액상가당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아메리카노 차를 드셔보세요. 이거라도 먹으면 식사 시간까지 참는데 도움이 되어서 루틴을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다섯 번째, 다이어트 보조제 및 주사제에 의존하지 않기.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분명 주변에 다이어트 실패했던 친구들이 주사제를 맞고 10kg 넘게 빠져서 오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다이어트 보조제나 주사제에 의존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. 그렇게 뺐던 친구들이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더라고요. 비용도 비용이지만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시키는 이런 약을 계속 몸에 넣는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.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에도 시중에 나온 제품들 중에 실제로 확실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도 많지 않고요. 특히 약은 부작용 이슈도 있을 수 있어서 꼭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래요. 주변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것만 마지막에 물에 타서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홍보하는 보조제를 수없이 봤고 가족 중에도 이걸 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과는 항상 눈에 띄는 변화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. 이번 보조제는 다르다고 하면서 바꿔서 또 사 먹고 또 효과 없어서 방치하고 결국 근본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에요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단기 다이어트보다 마인드 전환이 우선입니다. 두 번째, 폭식은 다른 즐거움으로 자연스럽게 줄여보세요. 세 번째, 운동보다 식습관이 핵심입니다. 네 번째, 배고픔을 견디는 연습을 해보세요. 다섯 번째, 다이어트 보조제나 주사제보다는 근본적인 습관을 개선해 보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